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법성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앞에 처음 네 구절을 했죠. 처음 네 구절이 법성계의 처음 네 구절은 깨달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법성계까지는 기존의 교재, 그 새로 교체한 교재 말고 기존의 교재로 보는 게 페이지가 보니까 다르네요. 그래서 기존의 교재로 그냥 하고 다음에 참선조지부터는 새로 바뀐 책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용문이 참선조지에 보면 새로 바뀐 책에 보면 중간에 이제 인용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게 이제 기존의 텍스트에는 인용문과 해설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인용문인지 어떤 게 해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성계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참선요지 때문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말 나온 김에 참선요지는 제가 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참선요지 해설을 강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한 거를 녹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이 있으면 좋아요. 허은 스님의 참선요지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참선조지가 책이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텍스트로 쓴 거는 탐구사 출판사에서 나온 대성스님이 번역한 참선조지. 탐구사에서 나온 대성스님이 번역한 참선조지입니다. 그거를 참고 그 책이 있으면 그 책에 이게 이제 인용문들이 나오는 거는 그 책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페이지 막 써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5페이지 성불의 길 가로 열고 20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페이지가 그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그 책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탐구사에서 나온 대성스님이 번역한 참선조지를 보는 게 텍스트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생긴 책입니다. 요 책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구입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중에 책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사중에 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가고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존에 하던 거 진성심신 극미묘부터 할 차례죠. 우리가 요 뭡니까 앞에 그 구성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구성 부분은 보기 편하게 요 이제 책 뭐냐 새로 편집한 거 두 개를 같이 펴놓고 보면 좋겠죠. 새로 편집한 거 보면 법성계 구성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새로 편집한 책 6페이지죠. 첫 번째 구절부터 정지, 소지, 비여경까지가 이제 깨달음 그 자체를 설명한 거다. 오늘은 이제 진성심신 극미묘부터 이제 할 차례고요. 여기서부터 시불보현 대인경까지가 연기의 원리를 드러낸 거다. 시불보현 대인경 그 진성심신 극미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밑으로 내려가면 이사, 명연,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총론이라고 적어놨죠. 거기까지가 연기의 원리를 드러낸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목표하는 바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인애인 삼미정부터는 개인적으로 보셔도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시불보현 대인경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법성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법성계는 두 갈식이다. 앞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그 뒤에 또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 이야기 했죠. 그래서 연기의 원리를 드러내는 파트도 첫 번째 두 구절이 연기의 원리를 드러내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구절은 진성, 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부분이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구절, 불수자성, 수연성이 연기의 원리를 한 구절로 압축한 거다. 그 다음부터는 불수자성, 수연성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성, 심신, 극미묘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 공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새로 편집한 책 3페이지와 4페이지에 이제 번역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옆에 펴놓고, 번역한 걸 옆에 펴놓고 같이 보면서 하면 편할 겁니다. 자, 55페이지, 기존의 교재 55페이지, 진성, 심신, 극미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진성, 참된 성품은 법성, 뭐, 제법, 실상,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진성은 심심, 지극히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그 법의 그 성품, 법성은 지극히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해석을 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진성, 심신, 극미묘 보면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니 참된 본성 아주 깊고 지극하게 미묘해. 참다운 성품, 법성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저기 5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왜 여기서는 진성, 심심, 극미묘 이런 표현을 쓰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심오하고 아주 깊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엄사상에서는 일성을 강조한다.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진리다. 법성은, 법의 참된 성품은 뭔가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너머에, 저 멀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안 한다는 거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것 자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뭐 진리의 세계, 어떤 순수한 그 어떤 절대적인 세계, 별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리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일성사상이 이런 세계관에서 출발을 한다 이거죠. 그 이제 57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보면 나를 포함해서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진리고 제법 실상이다. 경험할 수 없는 저 너머에 가물가물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럴까? 눈에 뭐가 씌어서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다. 왜 진성이 깊고 미묘한가? 그건 우리 중생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이름하고 현실이 그 무엇을 이렇게 그냥 찰싹 붙여서 하나로 그냥 한 몸으로 생각을 할까? 그 무엇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어떤 애착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뭐 컵이면 컵이라는 이름, 개념과 현실 세계에 그 무엇을 찰싹 붙여서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집착 때문이다. 예, 그런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어쨌든 왜 진성심신 극미묘한가? 법의 그 본성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생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엄청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그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보다는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를 날 때부터 엄청 색깔이 진한 콘택트 렌즈를 끼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이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잘 안 보이는구나.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요 콘택트 렌즈만 빼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원래 세상이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어떤 우리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 이거지. 요거는 제가 저는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죠. 불수자성 수연성. 수는 이제 뭐 지킨다 그런 뜻이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불수자성. 수연, 인연을 따라,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인연을 따라 성 이루어진다. 수연성이 연기를 말하는 거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수연, 성자 대신에 기자를 쓰면 연기가 되는 거죠. 이게 수연성이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것은 곧 불수자성이죠.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연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성이라는 것은 그 바로 밑에 나옵니다. 우리가 컵이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사실 다양한 컵들이 있다 이거지. 사기로 만든 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 깨끗한 컵, 더러운 컵, 커다란 컵, 작은 컵, 유리잔, 뭐 다양한 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컵이라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을 컵이라고 하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가 보다. 그게 이제 컵의 본질, 컵의 자성, 컵을 컵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 컵의 자성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요것도 컵이라고 그러고 유리로 만든 그 무엇도 컵이라고 그러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무엇도 컵이라고 그러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컵을 컵이게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이제 컵의 자성이다. 똑같은 거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람의 본성, 사람의 자성 하면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무엇.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그 무언가가 사람에게는 있어. 그게 이제 사람의 자성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뭐 지금까지는 사람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뭔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성, 도구, 뭐 종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무엇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는 규명된 것이 없다.
어쨌든 자성은 그런 겁니다. 컵이다. 그러면 컵이게끔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컵이 되는 거예요. 펜이 아니고. 여기에 컵의 자성이 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냐? 우리는 보는 순간 이거를 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참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한 끝에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정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를 컵이라고 하자. 이게 아니죠. 그냥 보면 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척 보면 컵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지. 그게 컵의 자성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수연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숫자는 수반한다는 뜻이다. 컵, 시계 이런 것들이 인연 따라 생긴다. 인연 따라 생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물을 따르면 컵이 되고, 그죠? 여기 내 앞에 뭔가가 있어. 여기에 물을 따르면 컵이 되고, 여기에 흙을 넣고 거기에다 작은 선인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화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손에 쥐고 들어오는 누군가에 그냥 면상을 후려 갈기면 흉기가 되고, 그죠? 흉기가 되죠.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무엇이게 딱 정해주는 그 뭔가가 여기에는 없으니까 조건에 따라서 얘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자성이 있다. 컵의 자성. 그러면 얘는 흉기가 될 수 없죠. 이것은 컵을 컵이게끔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컵 위에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죠. 그죠?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어떤 조건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들 속에는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왜냐? 조건 따라서 얘들이 달라지니까 수시로. 컵이 되기도 하고 화분이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고 달라지니까 자성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인연 따라 생긴다, 조건 따라 생긴다는 말은 지금 말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물을 따르면 컵이 되고 흙을 넣으면 화분이 되고 내가 손에 쥐고 휘두르면 흉기가 되고 이렇게 우리 생각 안 하죠. 그냥 이거는 컵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성이 있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평소에 그냥 딱 보면 컵 이러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 뿌리 깊이 어떤 자성이 있다는 생각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5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런 말 나옵니다. 컵이라는 머릿속의 생각이 이것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컵이다라고 그냥 너무나 쉽게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거 이제 60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이제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나옵니다. 본성이
물이라는 조건을 만나서 컵으로 발생한다. 즉 컵이 된다. 이것을 화엄사상에서는 성기한다라고 표현을 쓴다. 즉 연기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현상 이면에 뭔가가 있어서 이것을 이것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까지 성기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다. 성기라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식기의 성기가 아니고, 우리 같은 중생들은 성기라는 말 들으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서 쓰는 말이에요. 성은 본성할 때 성자, 기는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한 조건과 이 만나면은, 예를 들면 뭐 물이라는 조건을 만나면 컵으로 본성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흙이라는 조건과 본성이 만나면 화분으로 본성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본성이 기, 본성, 성이 기,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기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머릿속에 뭐 자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표현한 게 성기라는 표현이죠.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전혀 다른 뭔가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것이 바로 제법의 본성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건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것이 그냥 제법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흉기로 나타나기로 하는 거다. 그것 자체가 본성이다. 컵, 화분, 뭐 흉기 자체가 본성의 뭐다? 다른 표현인 거죠, 그냥. 본성이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성의 세계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됐고, 여기서 이제 본성이라 하면 본성 자체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법성은 원흉하고 무이상이고 부동하고 본래적이고 무명이고 무상이고 절일체한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본래 고요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한데, 조건을 만나면 이게 우리 앞에 컵이라는 모습으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제 61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원래 법성은 찾았습니까?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굳이 구분을 지으려고 하면 불수자성수연성으로 모든 존재들이 다가온다. 어떻게? 컵, 화분, 흉기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존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존재는 인식된 것을 말한다. 그죠? 인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명이고 무상이고 부동하고 본래적한 거를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수자성수연성의 연기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라고 우리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연기의 원리의 핵심을 이야기했고,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기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인연 따라 발생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연기법과 차이를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요 다음부터 보면 일중일체 다적일부터 해가지고 시불보현 대인경까지 요 부분은 이제 법계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기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다. 그 지금부터 하는 게 법성계의 핵심이고 화엄경의 핵심이다. 이게 요 앞에 이제 법성원인 무의상부터가 깨달음 자체를 설명하는 건데, 요런 표현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반야신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뭐 중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것의 내용이 어떤 거냐, 그 공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하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계 연기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요거는 화엄사상에만 등장하는 거다. 이게 화엄사상은 말 그대로 기존의 불교 사상들을 종합하고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성을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거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이 부분 해석한 걸 보면 3페이지에 보면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로다. 김성철 교수가 해석한 거는 하나 속에 모두 들고 하나 속에 모두가 들어오고 모두 속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요게 법성계의 핵심입니다. 요 두 구절이. 요 뭐 해석은 쉬운데 내용이 어려워요. 요 두 구절 이해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사사무예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64페이지 수십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요 두 구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64페이지 수십전법. 자, 요거를 이야기해 봅시다. 요거를 이야기하려면 66페이지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자, 요 그림을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수십전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잡는 겁니다. 수십전법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의상 스님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줄이면은 상입상적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한 하나의 설명 툴이에요. 설명 툴.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 1중10이라고 있죠. 그 옆에는 10중1, 밑에 1즉십, 10즉일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1중10, 1중10이잖아요. 1중10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중은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자죠.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운데, 안에,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중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1이 있고 오른쪽에 10이 있죠. 여기서 1은 숫자 1, 2, 3, 4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낮게, 예를 들어 사과, 배, 컴퓨터, 시계, 이런 개별, 각각의 개별을 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별입니다. 개별. 그 다음에 10은 전체가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0은 이제 요거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은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전체.
다음에 그 밑에는 1적 10이 있죠. 1적 10이 있다. 중은 속에 그런 말이고, 적은 기호로 치면은 이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곧 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공적 시색하면은 공이 곧 색이다. 그런 말이니까 A 이꼴 B다. 그런 말이니까 1 이꼴 10이다. 근데 이렇게 1을 숫자 1, 2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별이 이꼴 전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중은 굳이 수학기호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그 수학에서 집합기호 있잖아요. 포함한다. 우변에 있는 게 요 10, 우변에 있는 게 좌변에 있는 것으로 들어간다. 좌변 가운데 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수십전법의 1중10, 1적10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위에 보면 향상, 향하 그런 게 나와 있죠. 향상, 향하라고 하는 것은 향한다, 향상, 위로 향한다는 말이죠. 그죠? 위로 향한다. 향하는 아래로 향한다. 그러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숫자 전체가 위에 있고 개별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향상하면 개별에서 전체로 상 올라간다. 이게 향상. 개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낮게 시계, 카메라, 핸드폰 이런 개별들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총량은 우리가 규모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향하는 전체에서 개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에서 개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쓰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10은 전체, 1은 개별.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에서부터 아래로 개별로 내려오니까 전체의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남을 때까지 제거를 해서 뭔가를 하는 게 향하. 향상은 개별로부터 시계도 뭐하다, 카메라도 뭐하다, 스탠드도 뭐하다 쭉 해서 전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개별에 대해서 뭔가를 다 어떤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향상, 향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왼쪽에 보면 레그라고 나와 있죠. 레그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그럼 두 개의 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일직선상에서 3차원 말고 일직선상에서 두 개의 점을 이동할 때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그 방향은 굳이 말할 때는 가다, 오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세워야지 이것을 기준으로 간다. 이것을 기준으로 온다. 말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중10에서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10이라고 치자. 1중10. 기준은 좌측이에요. 좌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올레자잖아. 올레자. 그죠? 온다는 말이지. 기준이 좌측이니까 좌측으로 오는 게 레입니다. 기준이 좌측이에요. 그럼 갈것자. 갈것자는 기준에서 멀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거. 그 다음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다가오는 게 레. 이 방향을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요 이제 그림에서 보면, 1중식과 10중일은 상입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이잖아요. 우측이 좌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적은 그 밑에 1적식과 10적일은 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과 우측이 같다. 이꼴.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일단은 요 기본, 그 향상, 향하, 레, 거, 중, 적,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1중 10이 뭔지, 10중 1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중 10부터 해봅시다. 향상, 향하, 레, 거, 중, 적,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1중 10은 이게 그림을 보면 향상, 뭐죠? 향상 레가 1중 10이죠. 그 다음에 1적 10은 향상 거고, 그죠? 행과 열을 이렇게 맞춰보면 10중 1은 향하 레, 그죠? 그 다음에 10적 1은 향하 거.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향상 레가 무슨 말이냐? 요거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았으니까. 그럼 이제 66페이지 설명을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가정을 하기를 나는 스님이고 아들이고 삼촌이고 조카다. 내가 식당에 가면 손님이고 내가 관공서에 가면 민원인이고 내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스님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로 변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1중 10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개별에 해당하는 게 뭐죠? 나. 그죠? 나가 개별에 해당하는 거죠. 나가 개별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스님, 아들, 조카, 뭐 시민, 뭐 이렇게 있죠. 이게 1중 10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체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직 모르죠. 나는 조계종에서는 스님이다.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다. 나는 내 조카에게는 삼촌이다. 이렇게 계속 나는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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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다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 전체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죠? 나는 스님이기도 하고, 나는 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내 안에 다 들어오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너무 속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지? 오는 거.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전체가 좌측에 있는 개별 안으로 좌측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보니까 전체가 개별 속으로 들어오더라. 하나씩 개별적으로 따져보니까 여기 뭡니까? 향상, 향하, 향상해서 보니까 레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향상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중 10은 그 내용이 보니까 향상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것 자체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아까 컵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딱 보면, 컵이네?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물을 만나면 컵이 되고 흙을 만나면 화분이 되고 성질 나쁜 놈을 만나면 흉기가 되고 이게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개별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따져보니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컵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컵이라고 말할 뿐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컵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 못한다 이거지. 구별할 수 없다. 이름도 이거는 컵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화분이기도 하고 흉기기도 하고 뭐 책이기도 하고 하다면 이거는 모든 이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것 자체가 모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구별을 못하니까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넘어가면 일적십이 나오네요. 일적십. 일적십은 저건 아까 이제 이퀄이라고 그랬죠. 자, 6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일적십. 개별은 여기는 이제 시계. 예를 들면 시계는 물질이다. 맞는 말이죠. 그럼 시계, 개별에는 물질이야. 그 다음에 책은 물질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지금. 마이크는 물질이야. 이런 식으로 쫙 따져보니까 시계는 물질이야, 책도 물질이야, 마이크도 물질이야. 이꼴 관계가 성립하죠.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지니까 향상입니까? 향합니까? 향상이죠. 개별에서부터 하나씩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니까 시계도 물질이네, 책도 물질이네, 컵도 물질이네. 다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그럼 전부 다 물질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보면은 자자자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적십은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일적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러면 물질 안에 좌측에 있는 개별들이 우측에 있는 전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 경계로 따지 물질 안에 시계도 있고 책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물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이 포함 관계가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1, 즉 10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서 가니까 좌측이 우측으로 뭐 한다? 간다. 그죠? 그게 거잖아. 거. 우측에 있는 게 좌측으로 오는 것이 레고, 좌측에 있는 게 우측으로 가는 게 거다 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야. 좌측에 있는 애들이 우측으로 다 갈 수가 있어. 따져보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따져보니까 향상으로 따져보니까 좌측에 있는 애들이 우측으로 다 가더라. 그러면 향상 거지. 새가 빠지게 이야기했더만. 향상 거지. 좌측에 있는 게 우측으로 가니까 그죠? 포함 관계가 좌측에 있는 게 우측으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보면 좌측이 우측으로 가는 거죠. 이게 향상
좌측에서 우측으로 간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런 말이죠. 이것도 물질, 이것도 물질, 이것도 물질 다 따져보니까 전부 다 물질이네? 그 모든 것은 다 물질이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물질이다. 그럼 반대로 마음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지.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건 다 이제 우리가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유식을 공부할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은 뭐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상이다. 그럼 그거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거 마음이죠.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전부 다 마음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 이것은 물질이기도 하고, 뭐 마음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뭘 설정하든지 간에. 그럼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저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걸 물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1적 10. 그 다음에 1적 10은 했고, 10중 1. 10중 1은 뭡니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네. 중이 있고, 10중 1이니까 그 표상으로 보면 향하래네요. 그죠? 10중 1은 향하래네. 10중 1. 그럼 요거만 놓고 보면 개별이, 우측에 있는 개별이 좌측에 있는 전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좌측이 전체고 우측이 개별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체, 뭐 예를 들면 신도 전체,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개별적인 국민들이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또 뭔가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각각의 4천만의 국민들이 다 모인 게 전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좌측에 있는 이 10이라고 표현된 전체는 따지고 보면 1부터 10까지 개별, 10가지의 개별이 이쪽에 쫙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든 건 이제 69페이지에 보면 마음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유식에서 배운 대로 하면 마음은 8가지가 있죠. 안식, 이식, 비, 설, 신, 의, 말라식, 아레아식. 이게 이제 마음 전체죠. 그죠? 이게 마음 전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마음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개별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10중 1이니까 요 개별적인 마음이 전체의 마음 각각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요런 말이죠, 이게. 그냥 뭉뚱그린 전체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각각의 마음 속에 다 요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안식에도 마음이 있고, 이식에도 마음이 있고, 비식에도 마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게 다른 예를 제가 찾아봤는데 요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변의 마음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안식도 마음이다. 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하면은 그 밑에 보면 6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왜냐하면 식은 아는 작용이다. 아는 작용인 식을 마음이라고 한다. 아는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안식하면은 눈 안자, 눈이 안다. 그러니까 안식에
눈이 아는 것이 안식이니까 마음이 있죠. 안다. 이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안식에도 마음이 있어. 들어가 있죠. 안식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식은 귀가 아는 작용을 하는 것과 그 결과가 이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식에도 안다라고 하는 작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다는 작용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식에도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 낱낱을 보니까 그 안에 마음이라는 개별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전체 안에, 좌변에 있는 전체 안에 개별적인 우변의 마음이 다 전체 개별 낱낱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것이 10중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향하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전체 8개의 마음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안식 보니까 있네, 됐고. 이식 있네, 됐고. 오케이, 체크. 비식 있네, 체크. 하나씩 체크 다 해보니까 이게 하나씩 체크하니까 전체에서 개별로 다 체크하니까 향하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방향은 위에는 전체, 밑에는 개별로 설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향하고 우변이 좌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향하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이제 10적일까지만 하고 쉽시다. 10적일은 10은 이제 전체라는 거죠. 1은 개별. 여기는 이제 길을 예를 들고 있죠. 길이라는 개별이 있죠. 뭐 길도 개별이죠. 컵이 하나의 개별이 컵, 뭐 책, 스탠드, 태블릿, 그 다음에 길 하나의 개별이란 말이에요. 있고 전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한번 상정을 해보자.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인도, 차가 다니는 길 차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 뭐 항로, 뭐 인생길, 뭐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이 다니는 길 뭐 등등등등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들이 쫙 있어. 저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꼴이라고 그랬지, 이꼴. 그죠? 이꼴.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말이 되는가를 보자 이거죠. 사람이 다니는 길도 길이다. 차가 다니는 길, 그것도 길이죠. 다음에 배가 다니는 길도 길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길이 아닌 게 없구나.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는 생각 못하지만 하여튼 세상 만사가 다 길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길이구나. 인생도 결국은 우리가 끝없이 걸어가니까 인생도 길이야.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이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뭐 생각해보면 그것이 결국은 길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별의 모든 것들이 길이라고 하는 개별 하나로 다 간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거가 되는 거죠. 간다. 그리고 전체의 각각을 우리가 따져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니까 향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하 간다. 거 하면은 이제 10적 1이 된다. 요게 이제 10적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0페이지 보면 향하 전체에서 하나씩 빼면서 내려가니까 그 전체가 개별로 간다. 그래서 향하 거라고 한다.
결국 요 수십전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를 보고 이것은 컵이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과 다른 것을 구별을 하고 이것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속에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겼어. 저것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모양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공하다는 것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하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요 이제 법계 연기.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바로 사사무예 법계입니다. 사사,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들 각각이 서로 무에 장애가 없어. 책과 컵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가지고 구별이 안 돼. 이게 사와 사는 장애물이 없다. 구별이 없다. 이 법계는 그렇게 생겼다. 이사무예 법계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책, 이게 사란 말이에요. 이것의 배후에 이 책을 새기게끔 하는 뭔가 본질적인 게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본질적인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적인 것은 무에 구별이 없어. 이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했지. 화엄사상의 핵심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게 그냥 제법의 실상이다. 그것이 내가 이 보는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순간 나는 이것과 저것을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서 연기의 원리가 작동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뭐 컵, 조건에 따라서 책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사무예 법계는 본질과 현상 간에는 구별이 없다. 똑같은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십 전법을 통해서 화엄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무예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면 법성계는 뭐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자, 이 사사무예 연기, 뭐, 수십전법, 이게 이렇게 뭐 그냥 제가 뭐 아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하니까 듣는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는데 딱 쉬는 시간 딱 쉬고 들어오니까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제가 이거를 한 몇십 번은 본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딱 듣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전생에 화엄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처음 딱 들었는데 알듯 말듯한 사람은 나름대로 전생에 좀 불교를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굳이 화엄경은 깊이 안 했지만. 근데 듣고 나서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딱 쉬고 들어오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게 정상입니다.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는데 또 딱 돌아서면 이게 뭔 말인지 또 그냥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만 봐가지고는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보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래야지 나중에 수십 번 보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좀 이제 감이 좀 나름대로 감이 잡힐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이제 개중에는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뭐 불교 입문하는 느낌으로 왔는데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뭔 이런 어려운 이야기만 할까 이러시는 분들도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 이게 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다 이게 저장이 되니까 다음에 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시면 그렇게 지가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이제 불교에서 아비달마 불교는 빼고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게 요거 이제 요 이야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기신론이 이제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대승기신론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화엄경은 왜 이걸 뭐 법성계라도 받으면 좋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뭐 이제 뭐 굳이 말하면 간화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선종이 사상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게 화엄사상이기 때문에 화엄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간화선이나 선종에 대해서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뭔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쪽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화엄사상은 뭐 화엄경까지는 안 보더라도 화엄사상은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법성계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십전법을 이제 했고요. 결국 수십전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와 사가 서로 무애하다. 장애가 없다.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이거를 한문에서는 사라 그러고 다음에 본질적인 것을 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굳이 이와 사로 나눴을 때 이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이에 해당하는 건. 뭐 이제 우리 법성계 할 때 처음부터 쭉 했잖아요. 뭐 법성, 뭐 진성, 제법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에 해당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 이면에 있는 것.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말을 하자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이 이에 해당하는 거고 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뭐 5원, 12처, 뭐 18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법계 연기는 크게 이제 뭐 이법계, 사법계 그런 놈들 나오는데 어디로 갔냐? 하여튼 뭐 법계 연기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법계는 공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법계고 사법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법계. 이사무에 법계하는 이와 사가 본질과 현상이 무에 서로 장애 없이 경계가 없다. 하나다. 경계가 없으니까 하나인 거죠. 그게 이사무에 법계고 사사무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본질과 현상은 불교에서는 본질을 어떤 현상 이면에 따로 두는 게 아니구나. 어떤 우리가 보는 이것이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사사무예법계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들, 책과 컵 간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어. 경계가 없어. 책이 컵이고, 컵이 카메라고, 카메라가 스탠드고, 스탠드가 볼펜이야. 이게 뭡니까? 사사무예법계. 구별이 없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한 거죠. 일중십, 뭐 십중일, 일적십, 십적일 요 이야기를 한 게 결국은 사사무예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십전법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법계의 연기다.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사가 무예한 연기를 그 연기의 세계, 사사가 무예한 연기의 세계, 그걸 사사무예 법계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사사무예 법계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게 이제 7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간단하게 합시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절에 보면 뭐 나를 마음으로 바꾸어 보자.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통한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다 들어온다. 요거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거죠. 뭐 일중일체, 뭐 일적일체, 뭐 그런 이야기죠. 이게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 생각해 보면 뭐 일체 유심조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해도 말이 되죠. 그것도 이 말이 뭐냐? 이 개별과 개별 간에 구분이 없어. 다 물질이야. 구분이 없죠. 이것도 물질, 이것도 물질, 이것도 물질. 다 구분이 없어요.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이거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야. 이게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식, 무경. 다 마음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이 구분이 없어. 다 마음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가 72페이지, 요거는 이제 김성철 교수 책에 나오는 예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요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빛은 초속 약 30만 킬로다 이거지.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이죠. 그지? 현재 태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를 확장하면 내 눈과 이 스탠드 사이에도 거리가 있잖아요. 아주 짧지만. 그럼 이 스탠드도 현재의 스탠드입니까? 이것도 과거의 스탠드죠. 0.000000001초 전의 스탠드예요. 똑같은 논리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과거죠, 과거. 말 되죠? 모든 것은 과거다. 개별과 개별 간에 구분이 없어. 다 과거야. 근데 이걸 관점을 보는 내가 아니고 보이는 대상에 딱 놓고 보면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다. 내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는데 저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이다. 그럼 태양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나는 여기에 있고 태양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태양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럼 모든 것은 그 태양은 내하고 비교하면 이건 미래의 태양이죠. 같은 시간대를 나와 태양이 있는 곳을 같은 시간대로 딱 놓고 보자. 태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요거로 치면 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보는데 0.00001초가 걸려. 그럼 내가 보는 거는 0.0001초 전의 스탠드예요. 그럼 지금 현재 스탠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스탠드는 내가 보기에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또 모든 게 다 요것도 미래고 이것도 미래고 그죠?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0.1초 전의 컵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의 컵은 사실은 현재의 컵이 아니고 뭡니까? 미래의 컵이요. 이것도 말이 되죠. 모든 것은 과거고 또 모든 것은 미래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사사무예법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7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무예법계. 화엄사상에서는 이 세계를 사사무예법계라고 표현한다. 법계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법계, 두 번째 이법계, 세 번째 이사무예법계, 네 번째 사사무예법계.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이제 사사무예법계는 구별이 소용이 없다. 7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사사무예법계에서는 구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도 아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쫙 넘어가서 이제 사사무예법계는 대충 이야기했고, 자세한 거는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썼지만 쓰면서도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뭐 드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법성계에 대해서 요즘의 언어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쓴 책이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전통적인 설명밖에 없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진정 여겨시. 요 이제 해석한 거 우리 새로 편집한 책에 보면 일미진정 함시방 번역한 게 이렇게 나오지. 하나의 먼지 가운데 시방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내지는 한 점 크기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일미진, 하나의 미진, 아주 미세한 진, 티끌, 중, 속에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일체 진중 여겨시. 일체의 티끌, 중, 속에도 역시 여시 그러하다. 이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게 이제 첫 번째가 요거는 이제 어느 책이나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노사나 부처님의 이 세계는 노사나 부처님의 몸이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의 모공, 털구멍 하나.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털구멍이 있겠지요. 사람의 얼굴에만 2만 개의 모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 하나의 털구멍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누구의 몸 속에? 노사나 부처님의 몸에, 노사나 부처님의 몸에 털구멍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노사나 부처님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털구멍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삼천대천세계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미진정 함시방은 노사나 부처님의 털구멍 하나, 그게 일미진이고 그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게 시방이죠. 시방이라는 것은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 다음에 팔방하면 거기에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4개 했죠, 이거. 그 다음에 위아래 해서 10가지 방향. 온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방은 삼천대천세계예요. 일미지는 노사나 부처님의 털구멍 하나. 무수히 많은 털구멍 중에서 하나 안에 온 세계가 들어가 있다. 일미진정 함시방을 노사나 부처님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러한 털구멍이 노사나 부처님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노사나 부처님의 모든 털구멍도 역시 이와 같다. 예를 들면 눈썹 바로 위에 있는 털구멍에만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털구멍에 다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제석천의 이제 인드라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화엄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라도 불교 문학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 제석천의 인드라망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8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제석천왕의 궁전에 보면 그물망이, 큰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이니까 그물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그물이 있으면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있다, 그지? 그물코마다 구슬이. 근데 구슬이 유리구슬이에요. 동그란 유리구슬. 이게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이잖아요, 그죠? 평면에 맞은편에 뭔가가 있으면 이 거울이 이거를 다 비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평면이니까 한쪽 면만 비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동그랗다, 거울이 완전히 동그란 거울이 있다 그러면 모든 방향을 다 비출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울들이 사방팔방으로 다 있는 거예요. 거물 코마다 유리 거울이, 구슬로 된 유리 거울이 그물 코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 구슬 거울과 유리 구슬 거울이 서로 마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추잖아요. 그럼 이 하나 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유리 거울 구슬이 다 비치겠죠. 요 하나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유리 거울 구슬 안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오는 거고, 각각의 유리 구슬도 다 이와 같이 모든 세계를 다 비추니까 모든 세계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미진중 함시박은 앞에 수십전법에서 일중일체 뭐 그 이야기죠. 일중일체,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뭐 그 이야기를 미진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가 아니냐. 그럼 실제로 어떠하냐. 해서 이제 극미와 찰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극미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극미와 찰나는 사실은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만든 개념이고, 요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구사론, 뭐 인명론 이런 쪽에서 개성을 했는데,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극미, 찰나 이런 건데, 극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극도로 미, 작은 것. 얼마나 작으냐.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그게 극미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더 쪼갤 수 없느냐. 이게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작아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말은 뭡니까? 쪼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려면 공간을 차지하면 안 돼요. 가장 극미는 우리가 이제 이성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부피를 가지지 않는 어떤 최소 단위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공간적으로는 극미.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찰나.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만약에 나눌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을 두 개로 나눈다. 말이 됩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 들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A와 지금 이 순간 B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뭐가 됩니까? 과거가 되겠죠, 과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지, 그냥. 이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찰나도 그런 개념이에요. 찰나도 동시에 두 가지 찰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최소의 시간 단위가 이제 찰나라고 상정을 했을 때, 이 세계는 극미와 찰나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극미라고 하는 것이 최소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모순이 있어요. 뭔가가 존재하려면
부피를 차지하고 어쨌든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려면 공간을 차지하면 안 돼.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찰나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시간을 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최소의 시간 단위라고 하자. 상정을 하고 막 이런 교학을 발전시켰는데 아니 그러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 단위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딱 손으로 가르칠 수가 있잖아. 지금.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니까. 그러니까 한 점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찰나를 지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찰나를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 앞에 찰나가 다음 찰나의 조건이 되어서 다음 찰나를 생기게 한다. 요게 이제 상속의 개념인데 이게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게 각각의 찰나가 생멸 하면서 다음 찰나에 영향을 준다. 요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요 말 그대로 하려면은 앞에 찰나가 생하고 멸한 다음에 다음 찰나가 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시에 두 찰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음 찰나가 앞에 찰나가 조건이 되어서 다음 찰나에 영향을 주려면 앞에 찰나가 사라지면 안 되죠. 앞 찰나와 다음 찰나가 있어야 이것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찰나 개념 자체가 한 찰나가 생하고 멸하고 또 생하고 멸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의 찰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찰나라는 개념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개별적인 것으로 이 세계가 모여 있다. 우리가 아까 일중십, 십중일 막 말하면서 개별해서 향상하고 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세계가 실제로는 개별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상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극미와 찰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계는 개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 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까요? 말로 설명하려면 전제가 있죠. 이것과 다른 것을 구별을 해야, 즉 개별과 개별로 나눠야 이것은 책, 이것은 컵, 그래서 책이 참 좋구나. 스탠드가 비싸 보이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말도 못해. 말을 못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 스탠드가 참 세련돼 보이는구나.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지. 실제 제법의 실상, 현실 세계는 이러하다. 요것을 굳이 개별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다? 일중일체고 다중일이고 일적십이고 십적 다적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면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법계 연기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일미진정 함시방을 설명하는 거 86페이지에 컵은 모든 곳에 있다. 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미진정 함시방을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컵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컵에 반사가 되어서 빛의 정보가 내 망막에 부딪혀서 그것이 망막이 이 빛의 정보를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말이 나오면 생각을 해보자. 빛이 그냥 반사만 되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반사만 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오로지 빛 알갱이만 내 망막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반사가 될 때 이 컵의 정보를 담아서 오는 거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담아서 와. 그래서 그 정보를 내 망막이 번역을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내 눈에 컵의 정보가 빛이 컵의 정보를 담아서 쫙 내 눈에 여기 있는 내 눈에 들어왔어요. 스탠드를 보면 내 눈에 스탠드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책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죠? 저기 있는 벽시계가 내 눈에 들어왔어. 이렇게 따지면 모든 세계가 내 눈 안에 다 들어온 거죠. 일미진중 함시방이 되는 거지. 근데 내 눈이 컵이다, 책이다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반사된 빛이 그것의 정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눈이 번역을 한 거야. 근데 가정을 하기를 내 눈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그 뭔가도 컵을 볼 수가 있죠. 저기에 있는 뭔가도 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따지면 컵은 이 컵에 반사된 빛이 도달하는 모든 곳에 컵의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내 눈이라는 한 점만 그런 게 아니고 가상의 모든 점, 일체 진중도 그러하다. 그죠? 아무 점이나 딱 찍어서 거기 가서 내가 컵을 보면 컵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무 점이나 딱 찍어가지고 저기 가서 내 컵을 보면 컵이 내 눈에 들어오죠. 이 말은 저 점에 있는 빛도 컵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빛도 컵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컵에 반사된 모든 빛이 도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체의 가상의 점은 다 컵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컵의 정보만 그런 게 아니죠. 책, 스탠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체진중 여것이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88페이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했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 됩니다.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자 여기 이제 해석한 걸 봅시다. 3페이지에 한량 없는 오랜 급이 곧 한순간이요. 무량한 멀리 있는 오래된 급이 즉 일념이다. 그런 말이죠. 일념적시 무량급이다. 그 다음에 9세 10세 호상적이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급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은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긴 시간을 말하는 거다. 그게 급이다. 무량원급은 이게 양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멀리 있는 오래된, 그죠? 오래된 시간이 곧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이다. 일념이다.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한 생각, 미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는 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념 이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일념. 여기 9세, 10세 호상적을 보면 9세라는 말은 읽어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과거를 또 세분해서 세 개로 나누고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미래도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현재도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그래서 총 9개로 나눈다 이거지.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이제 구세. 그럼 구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10세는 뭐냐? 발음을 잘해야 돼. 10세.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10세는 지금 이 순간 이게 10세. 앞에서 말한 일념,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이 찰나. 요것까지 하면은 모든 시간이 되는 게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찰나에 찰나하고 호상적, 적한다 이거지. 서로 상호 간에 호상, 상호 간에 적한다. 뭐 한다? 똑같다. 그런 말이지. 그 말이나 앞에 무량원급 적일념이나 같은 말이죠. 그지? 오랜 시간은 모든 시간이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일념이랑 똑같다. 9세, 10세 호상적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지. 시간을 구분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똑같다고 하니까 그냥. 시간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인불장난 격별성. 해석한 걸 보면 그래도 잠난하지 아니하여 사이를 나누어 다르게 이루도다. 해석이 더 어렵네. 잉은 이게 이제 부정이라는 말 어디 나오는데 9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잉은 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 잠난은 잡다하고 란 어지럽다 그런 말이죠. 잉불 잠난하면 혼란스럽게 섞여 있지 않기 잉 때문에 혼란하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 격리되어서 별 따로 성 이루어진다. 격리되어서 컵은 컵으로, 책은 책으로, 스탠드는 스탠드로 각각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진다. 실제 세계에는 구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따로 이거는 책, 이거는 컵, 이거는 스탠드 각각이 따로 나타나더라, 이루어지더라. 뒤섞여 있지가 않더라. 뒤섞여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일중일체할 때 나라는 개별 안에는 스님도 있고 조카도 있고 삼촌도 있고 시민도 있고 뭐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식당에 가면 손님이고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인이고 대한불교 총무원에 가면 스님이고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건에 따라서 각각 따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인불잡난 격별성.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9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단락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것이 튀어나온다. 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은 제각각으로 분별되어 있고 분별되어 있으니까 평등하지 않고 뭔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우리는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인불잡난 격별성. 그 다음에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 이제 초발심이 곧 정각이다. 정각은 무상정등 정각을 줄인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처음 발심하는 마음이 곧 정각, 완전한 깨달음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겠어 라고 내가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이미 완전히 부처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지. 왜 그러냐? 연기실상의 세계, 제법실상의 세계는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내가 부처가 될 거야 하고 발심을 하는 그 순간이 완전히 부처를 이룬 순간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화엄사상에서는 일불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을 말한다 이겁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삼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 부처. 성문은 듣고 들을 문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어. 이 성문이요. 영각은 뭡니까?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연기법이야.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보살은 깨닫기만 한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보살이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불교는 수행을 해 나가는데 화엄사상은 이렇게 따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냥 초발심만 내면 뭐 성문, 영각, 보살 이런 거 구별 필요 없어요. 다 하나야. 이게 이제 일불성 사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하고 있다. 사상적인 근거는 연기실상의 세계는 구별이 없으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고 이제 그래서 처음 발심한 게 바로 부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거는 부처와 천신과 아라한이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 약간 다른데 이거는 이제 부처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분이고 기불 양족존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두 가지를 다 거쳤다. 두 가지가 뭐냐? 지혜와 복덕. 깨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덕을 엄청나게 쌓아서 그 복덕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복덕은 어디에 쓰는 거냐?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거지. 그게 부처고. 그 다음에 아라한. 아라한은 지혜. 이제 깨치기는 했는데 아직 복을 많이 쌓지를 못했어. 나는 깨쳤는데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만큼의 복덕을 아직 가지지를 못한 거지. 그만큼의 능력을 아직 못 가진 거지.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은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한 게 아라한. 그 다음에 천신은 복은 엄청나게 쌓았어요. 그래서 그 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제석천왕이나 저 도리천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신통력도 있고 오래 사는데 깨닫지는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불을 할 때마다 신중단을 보고 반야신경을 하는 게 빨리 신장님들께서 반야신경 듣고 깨치십시오 해서 반야신경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사 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이거 두 개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사 나고 죽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윤회죠. 열반은 뭐죠? 번뇌의 뿌리를 뽑는 것.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근데 불교에서는 해탈하려면 열반을 해야지만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반이 해탈이죠.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상공하 항상 함께 조화롭다. 그러니까 생사는 윤회하는 거고 열반은 윤회에서
해탈한 거고, 윤회하는 것과 윤회에서 벗어난 것이 서로 조화롭다. 이 사사무예법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사사무예법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명연 무분별, 이와 사가 명연하여 분별이 없다. 이는 아까 이제 말하기를 본질적인 부분, 공성, 불교적 표현을 빌리면 공,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 이와 사가 명연해서 가물가물해가지고 분별이 없다. 생사와 열반을 놓고 보면 생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죠. 그럼 이건 사고, 열반은 생사를 벗어난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체험을 해서 직관을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이사무예법계나 이사가 명연해서 무분별한 거나 생사 열반이 서로 상공화한 거나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시불보현 대인결. 시불, 이게 시방에 있는 부처님. 이것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상당히 참 모욕적인 발언인데, 그래서 이거를 시불이라고 안 읽어요. 대부분이 시불이라고 읽어요. 시불보현 대인경. 이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불보현 대인경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여기 이제 열십자는 아까 시방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방도 똑같대. 원래는 시방이라고 해야 되잖아. 발음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에 있는 부처님이니까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은 여기 설명에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곳에 이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모든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인, 큰 사람, 여기서 불교적 말하면 깨친 사람 좀 되겠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과 깨친 사람들의 경계야.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면 뭔 이야기인지 몰라. 요 이야기를 처음 법성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 처음 네 구절이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한 거다 그랬죠. 그 처음 네 구절의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지소지 비여경. 보세요. 3페이지 네 번째가 그거잖아요. 정지소지 비여경. 앞에 세 구절이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법성은 원흉하고 무이상이고 제법의 실상은 부동하고 본래적이고 그 다음에 무명이고 무상이고 절일체다. 이러한 것은 깨달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중생들은 아는 경계가 아니야 라고 의상스님이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공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나서 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쭉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깨달은 이들의 경계지 중생들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중생이니까 그냥 모르고 말지 이게 아니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네가 이거를 지식으로 알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해라. 연기실상의 세계를 뭐 해라? 직관해라 이거지. 이런 거니까 이제는 네가 지식으로 알지 말고 수행으로 직관을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대충 이렇게 해서 아쉬운 대로 법승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법승계를 한 의의를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화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화엄사상이 뭔지는 좀 약간의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 간화선이 화엄사상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다음 시간은 이론이라기보다 실제로 수행을, 그러니까 뭐 참선이라고 말을 하든 자선이라고 말을 하든 명상이라고 말을 하든 그런 수행을 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고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실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가나선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게 또 가나선 이론이에요. 가나선 이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화두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뭐 가나선 이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나선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해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화엄사상, 뭐 본래 무일물이라 뭐 성과기감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 일물이 어떻고 뭐 일심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다 화엄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사상의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다 그냥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뭐 본래 무일물이다, 한물건이다, 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런 말들이 나오는 나름의 배경들이 이제 이런 화엄사상에서 이제 좀 바탕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받으신 책을 보면 94페이지 호은소님의 참선요지 해설을 이제 다음 두 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그 탐구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참선요지라는 책,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가능하면 구입해서 보시고요. 번역은 대성스님이 번역한 책으로 보시는, 탐구사 대성번역 참선요지를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참선요지는 예를 들면 뭐 저기 이제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장이라든가 뭐 선요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가나선 텍스트를 보면 감이 잘 안 와요. 화두를 어떻게 들라는 건지. 왜냐하면 과거의 옛날의 용어를 가지고 과거의 용어로 과거식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가슴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도 도대체 화두를 든다는 게 뭔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선요지는 요거는 이제 한 뭐 허운 스님이 그래도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사신 분이라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더 피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선요지를 선택을 했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나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야,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그냥 그런 한번 경험하는 차원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이라도 뭐 이런 명상이라든가 뭐 마음 다스리기 내지는 뭐 영어로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 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참선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라는 걸 미리 또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참, 실제 프랙티스,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 이해하면. 그러려면 책을 꼭 사가지고 앞부분, 그 뒤에 나오지만 앞부분 한 30페이지 정도는 내용을 다 그냥 외울 정도로 해야지 내가 필요할 때 이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지.
대충 이해하면 자기게 안 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참선 조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